자, 탈곡기. 네. 뭐 오늘 전체적으로 못하는 선수들이 많습니다만 이 선수를 좀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오래됐습니다. 중간중간 좋았던 경기가 있고 잘했던 그쵸? 경기도 있어요. 근데 기대를 한 바가 있을 거 아니야. 그거를 감안한다면 이적한 이후에 지금까지 제대로 기대를 충족시켜준 적은 저는 없다. 맞아요. 없다. 이 선수가 토마스 파티입니다. 파티죠. 네, 토마스 파티입니다. 토마스 파티가 일단 첫 번째로 가장 아스날한테 아쉽게 작용됐던 부분은 역시 부상의 이력이죠. 네. 부상으로 빠진 기간이 길었고 지난 시즌은 거의 부상으로 날렸고 올해도 부상 이슈가 맞아요. 있었고 올 시즌 부상은 사실 약간 불운한 측면도 그치. 선수 본인한테는 있는데 그 새 시즌에 로프터스 치크한테 네. 프리시즌 동안 맞아요. 파티가 잘 하다가 그때 부상으로 좀 시즌 출발이 꼬인 것도 있다고 꼬였죠. 생각해요. 그건 인정합니다. 네, 그것도 이제 파티 입장에선 이게 좀 너무 어렵습니다 라고 얘기할 만한 부분은 되지 않나 싶어요. 근데 저는 결국 이 파티를 포함한 아스날의 3선이 올라와야 아스날이 이제 아르테타가 또 아마 바라고 있는 이 궁극적인 그림이 있을 거잖아요. 여기에 좀 더 많이 다가갈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르테타도 어쨌든 본인이 지금 가지고 있는 스쿼드 안에서 중추적인 선수인 이 그라니트 자카가 부상으로 장기로 빠져 있기 때문에 그건 애로사항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날 경기에서 나왔던 조합에 대한 얘기는 좀 해볼 법한 것 같아요. 파티와 엘네니 조합이 이제 꺼내졌고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네. 있다고 봐요. 엘레니가 맨유전에 좋았던 거, 그다음에 로콩가는 공을 분명히 전방으로 보내줄 수 있고 엘레니보다 훨씬 더 앞으로 본다는 얘기를 제가 했지만 이 선수가 수비적인 부분이나 압박을 받았을 때 허둥대는 게 좀 커요. 아직은 프리미어리그에 적응을 해야 돼요. 네. 이게 자기 기준으로 몸 좋은 선수들 한 2명 정도 압박을 할 때마다 2명이 아니라 1명이 압박을 해도 좀 어려워하는 게 어려워해요. 보여요. 리버풀 전에 보였잖아요. 버벅거려. 네. 그래서 선발 라인업에서 로콩가 대신에 저는 이집트 엘레니를 이집트 엘레니는 누구냐? 모하메드 엘레니 이집트 절인데 이집트는 맞죠? 네. 엘레니를 넣은 거 이해합니다. 네, 저도 그럴 수 이해해요.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 선택 자체가 나쁘진 않았다. 근데 문제는 실제로 실전에서 써보니까 엘네니의 어떤 경기 감각 문제도 있겠지만 일단 제일 중요한 거 호흡이에요. 근데 파티와 엘네니 조합이 지금 익숙한 조합이 아니잖아요. 호흡이 안 맞는 모습들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파티가 올라갈 때 엘네니가 커버를 한다든지 엘네니가 올라갈 때 파티가 커버를 한다든지 그래야 되는데 둘이 너무 똑같이 움직이는 경우들이 많았고 파티가 오른쪽 커버를 하는데 엘네니도 오른쪽 커버를 하면서 중앙이 그냥 덩그러니 비어있는 네. 상황들이 나왔죠. 나는 네. 오늘 그러니까 엘레니 잘하지 못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이 선수들을 끝까지 중원 조합으로 가져간 아르테타에 대한 이야기도 당연히 할 만한데 내가 오늘 파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는 좀 기초적인 실수라거나 하면 안 되는 이 미스라거나 좀 내가 생각했을 때 주원이 형 표현을 좀 빌릴게요. 네. 공을 대강 찬다는 느낌. 이게 대강 찬다는 게 막 태업한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좀 더 정확하고 이 아껴서 공을 처리해야 되는 상황에서도 패스의 강도에 대한 문제라거나 이런 거는 나는 선수의 플레이 성향이라고 보거든요. 컨디션이 안 좋을 때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렇게 차는 선수들은 계속 그렇게 차. 그러니까 좀 더 잘 찰 수 있는 상황인데 그걸 좀 가볍게 차다가 문제가 발생한다. 너무 안일하게 패스를 해가지고 네. 거기서 턴오버 나온 다음에 끊겨서 역습을 당한다거나 이런 장면들을 파티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연출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책임은 이날 엘네니보단 다 파티가 더 파티 컸어요. 쪽에 많아. 네. 맨유전도 마찬가지였어요. 네. 그러니까 둘이 이 전반전 중반 이후부터 특히 파티 쪽에서 굉장히 많은 패스 미스가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맨유가 아직 압박 체계가 덜 잡혀 있지만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계속 이걸 했거든요. 제발 올라와라 얘들아 이러면서 막 그 리드를 하고 그러면서 맨유가 좀 살아나는 모습이 있었는데 그때 파티는 오히려 주눅 들어 있었어요. 계속 잔패스 미스가 나오고 그러면서 맨유가 흐름을 잡다가 동점골이 터지고 후반전에 역전골도 터졌는데 흐름을 내준 동안 삼선의 수비 커버에도 문제가 있었죠. 네.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한쪽으로 쏠린다든지 아니면 사이 공간을 좀 내준다든지. 근데 여기서 엘네니는 그래도 경기 감각에 좀 문제가 있었을 수 있다는 점을 생각했을 때 결국 책임은 계속 경기를 나왔던 파티에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 그러니까 오늘 경기에서만 비단 파티를 가지고 다른 선수들은 또 똑같이 못한 선수들 많은데 왜냐면 누누 타바레스 오늘 못했으니까. 맞아요. 근데 왜 파티만 이야기를 하냐라고 물으실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오늘 경기 때문만 이러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나는 파티가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이 선수를 데려왔을 때 제가 물을 떠다놓고 이거를 하고 기도를 했어요. 그렇죠. 근데 이런 모습을 기대하고 데려온 선수가 아니고 솔직히 말해서 토마스 파티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팬들 입장에서 통수치고 온 거야. 맞아요. 예. 그렇게 왔으면 잘해야 될 거 아니야.
바이아웃을 지불하고 적지 않은 이적료를 주고 온 선수치고는 너무 부진해요. 혹시 그 의식에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닐까요? 아. 그 가봉국기 띄워놓고 했던 의식도 하고 나서 갑자기 오바명이 그게 됐거든요. 이래서 종교적인 것도 조금 잘못해야만 안 돼. 또 그렇게 말하니까 뭔가 그 네. 가봉국기 두르고 의식도 있던 게 잘못하면 안 돼요. 좀 괜히 영향이 있는 것 같네. 네. 둘 다 약간 좀 막아끼리한 약간 그런, 예. 그러니까 소금 같은 걸 뿌려야 되지 않을까요? 팥. 귀신 맞아요. 쫓을 때 팥 팥이요. 뿌리잖아. 팥이다. 빨간 거. 예. 그러니까 좀 아까도 얘기했던 부분, 이 선수가 정확하게 무언가를 연결해야 된다고 그랬을 때 미스를 한다거나 후방 빌드업 과정에서의 실수, 그 다음에 수비했을 때 필요 없는 부분에서의 파울, 상대 파이널 서드 지역에서는 과감한 침투 패스를 하려고 하는 건 알겠어요. 근데 그것 또한 너무 어려운 곳에 무리한 시도를 하다 뺏기는 경우라거나, 그렇죠. 아니면 최전방 쪽에 나아갔을 때 너무 턱도 없는 슈팅을 때린다거나.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내가 느끼는 토마스 파티의 느낌은 뭐냐면, 그냥 제 표현입니다. 어렸을 때 초중고 시절에 그런 표현을 쓰죠. 학생들한테 너 왜 이렇게 덤벙거리니? 라는 표현을 쓰잖아. 그렇죠. 그게 일상생활에 뭐 예를 들어서 학교 복도에서 왜 이렇게 덤벙거려 막 넘어지고 다치는 애들 있잖아. 혹은 시험 문제를 푸는데 수학 시험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너 왜 이렇게 덤벙거려서 실수를 해? 이런 사람들 있잖아. 내가 느끼는 토마스 파티에 대한 어떤 감정이 약간 덤벙거림이야. 이게 실력이 없으면 아유 너는 그냥 그런 애야 하고 그냥 맞는데, 그래. 실력이 있는데 종종 실수를 하는 게 보이니까 더 그렇게 지적하는 부분이 생기는 거죠. 제가 지금 너가 이 얘기를 잘해줬는데 내가 무슨 얘기를 뒤에서 덧붙이려고 그랬냐면, 이게 계속되죠. 이게 실력입니다. 아 그렇죠. 이게 실력인 거야. 네. 이렇게 되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시절을 전체를 보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팬들이 저한테 토마스 파티 막 얘기했을 때 라이브 때나 이렇게 하신 얘기들이 뭐였냐면, 이 선수 근데 뭐 저주합니다 막 이런 뭐 농담삼아 하는 얘기 그런 거 말고 사실 직전에 터진 선수다. 그렇죠. 그 전에 굉장히 답답함에도 불구하고 시메오네가 양아들처럼 키운 선수다. 계속 욕 먹어가면서까지 기용했잖아요. 그래서 도대체 왜 저렇게 파티를 쓰냐라고 욕했던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막판에 빵 터졌거든.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갔기 때문에 갔어. 더 얘기를 한 건데, 지금까지 이렇게 본다 그러면, 그러니까 파티가 아주 모자란 선수는 아니에요. 지금도 보면 순간순간 번뜩일 때가 있고 잘할 때가 있어. 근데 직전 시즌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서 잘했던 거, 그 다음에 나머지 커리어랑 지금 아스날에서 하는 걸 딱 보죠. 그러면 그 시즌이 플루크인 거야. 그 정도로 아쉬워.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이 선수 커리어 끝났습니다. 됐어요. 팔어. 이 얘기가 아니라 진짜 분발해야 돼요. 그렇죠. 왜냐면 파티는 중추가 돼야 되는 선수인데 이렇게 해서는 중추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팀이 기대하는 것보다 수비 범위가 좀 좁을 수 있는 선수라고 생각해요. 수비 범위를 굉장히 넓게 막 쓸어 담는 유형의 커버할 수 있는 미드필더를 지금 아스날은 필요로 하고 또 그걸 바랬겠지만, 은근 파티가 그 역할을 지금 못하고 있기 때문에 수비 사이사이의 공간을 커버하지 못하는 장면에서 파티의 책임이 있는 장면들도 꽤 보입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 지금까지 파티의 이 백포를 확실히 커버할 만큼 넓은 수비 범위를 자랑하지 못한다는 점, 패스를 꽤 다양하게 뿌리고 빌드업의 영향력은 있습니다. 근데 그만큼 잔실수가 비례하게 좀 많아진다는 점, 이번 맨유전에 특히 그게 문제가 됐죠. 그리고 공격 진영에서 특히 슈팅 위기도 할 수 없다는 거, 찰 때마다 좀 하는 장면들이 나오더라고요. 아니, 너무 0점이 안 맞아. 그러니까요. 이거는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뭐 형철이랑도 덕현이랑도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아르테타 감독이 내가 보기엔 최근에 어떻게든 마무리를 슈팅으로 좀 지으라고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면 이상하리만큼 슈팅이 막판에 좀 늘었어요. 근데 그러다 보면 정확도가 좀 떨어질 수도 있지. 그게 나쁘다고 생각하는 건 아닌데, 그래도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 슈팅을 해야 되잖아. 그렇죠. 근데 그냥 아까도 얘기했잖아. 이건 덤벙거림이야. 그냥 차고 내려오는 것 같아. 감독님이 슈팅하고 내려오라고 그랬지. 빵. 감독님이 전진 패스를 하고 그랬지. 퍼펙트 끊기고. 빠르게 앞쪽으로 전환해서 나오라고 그랬지. 그러다 끊겨.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 나한테는, 이거는 조금 더 신중하게, 조금 더 기회를 아껴서 이렇게 플레이를 해야 되는 자리야. 저희가 얼마 전에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대표팀 경기에 가면서 정우영 선수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 자리에 있는 선수들은 타고난 월클 아주 기막힌 선수들을 제외하면 사실 욕먹기 십상인 자리예요. 지금 PL에서 가장 압도적인 이 3선 자리에 역할은 다릅니다. 사실 토마스 파티는 아주 3선에 머무르는 선수, 박스 투 박스에 가까운 선수예요. 그러니까 투볼란치 쓰는 거고. 그래.
근데 그 자리에 있는 선수 그냥 딱 생각을 해보면 파비뉴랑 로드리가 생각이 납니다. 맞아요. 요즘엔. 그런데 이 월클급 파비뉴 로드리도 실수가 좀 누적되면 욕을 일 빨아먹는 선수예요. 파비뉴도 은근 비판 맞을 때가 있죠. 왜냐하면 이 선수들이 벗겨지는 순간 수비야. 그치. 그러니까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굉장히 아슬아슬하게 만드는 장면들을 연출할 수 있는 자리란 말이야. 그렇죠. 이런 선수도 하물며 욕먹는 마당에 근데 파티는 이들보다는 훨씬 더 성향이 다른 선수이기도 하거니와 실수가 잦아. 네. 아까 얘기했던 제가 쓰는 표현이 저는 여기서 떠나지 않아요.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데려온 선수 막 얘가 욕 먹었잖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한테. 그쵸. 그다음에 아슬아슬하게 돈을 바이아웃 지르고 막 이렇게 데려온 선수면 이거보다 잘해야 돼요. 이거는 너무 본인이 좀 잘하고자 하는 잘하고자 하겠지. 누가 못하고자 하겠어. 프로 선수가. 신중하게 해야죠. 더 신중하게 해야 되고 지금 자카가 없는 동안에 옆에 로콩가잖아요. 얘 어리고 아직 미숙한 선수입니다. 로콩가가 제가 장점을 돌아서는 거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 선수도 아직 단점은 투성이야. 수비적으로 불안한 선수고 압박을 받았을 때 허둥대. 근데 옆에 지가 같이 허둥대면 어떡하냐고. 옆에서 듬직하게 받쳐줘. 리드를 해주고 네. 루콩가 너 이렇게 해라라고 다독여줘야 되기도 모자를 파니 본인이 흔들리고 있으니까. 그리고 필요한 건 역시 이러면 자카에 대한 생각은 안 할 수 없는데 맞아요. 자카가 필요합니다. 네. 자카가 와서 왼쪽에 좀 더 많은 도움도 주고 결국 이 선수의 노련함이 지금 필요해요. 참 자카가 얄궂다. 난 여전히 자카가 단점이 뚜렷하죠. 너무 뚜렷한 선수라고 너무 뚜렷해요.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카를 참 어찌할 수가 네. 없다는 게 결국 전체적으로 3선의 구성이 아직은 미흡하다. 영입이나 보강이 필요하다라는 네. 걸 알 수가 있죠. 자카가 지금 개인 훈련 복귀했다고 하는데 아직은 12월 경기 출전의 가능성이 좀 부족해요. 차라리 완벽하게 회복하고 돌아오는 게 나아. 네, 저도 그게 맞다고 네.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아쉬움 속에서 파티가 잘해줘야 된다. 지금 3선의 상황을 봤을 땐 무조건 파티가 잘해줘야 된다. 팬들마다 스탠스가 여러 가지가 다를 수 있죠. 당연히 다른 게 맞고 사람 100명이면 100명의 생각이 다른 거니까 사실 이 정도의 이적료를 썼고 그 다음에 리그만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유럽 대항전은 안 맞아요. 나가잖아. 그렇기 때문에 또 어떤 분들은 무조건 이번에 챔스 나가야 된다. 안 나가면 실패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얘기가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근데 저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정도의 스쿼드가 아니야. 경쟁팀들의 상황도 있고. 네, 그리고 경쟁팀들이 지금 아스날이랑 나는 격차가 많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스텝 바이 스텝 하자. 일단은 유로파로 가자라고 그쵸. 얘기를 하는 건데 그 유로파를 따내기 위해서는 지금의 분위기를 그래도 나쁘지 않았잖아. 리버풀전 지고 이번 경기 졌지만 리버풀전은 나는 격차가 너무 난다고 봐요. 어쩔 수 이거는 없고. 네. 근데 맨유랑 경기를 하면서 밀린 것도 있지만 스코어상으로 3대2였잖아. 그러면 할 만큼 한 거라고 봐. 올드 트래포드였으니까. 그런데 이 이상의 성적을 내면서 스텝 바이 스텝 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건 삼선이 정말 중춤이다. 허리잖아. 그렇죠. 허리죠. 잘해야 됩니다. 네. 잘하라고요. 이러면 너도 빠르게 네이션스컵 준비하러 가야 되는 수도 있어. 지금 가봉으로 보내야 되거든요. 가봉맨. 맞아요. 너도 가야 돼. 이러면 잘해야 됩니다. 네. 네. 다음부터 의식은 좀 한 달은 보고 하시는 걸로. 알겠습니다.